네, 조정훈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현황 질의를 뭘 할 거 고민해도 저는 이 신림동 사건으로 이어지는 흉악 범죄 외에 다른 걸 할 용기가 안 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밖에 나가기 겁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먼저 탔는데 한 분이 오시길래 제가 닫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원래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게 예인데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조차도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특별 치안 활동 하고 있는데도 뭐 지난 주말엔 합정동, 흉기난동, 대학로에서는 흉기 들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무부도 실질적 종신형 발의했고 이제 빠른 개정을 하기를 기대하고 뭐 법무부도 힘을 실어주리라 기대합니다. 예. 네. 관련해서 저는 오늘 좀 장관님하고 또 예산까지 이어지겠지만 좀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이 소위 장난으로 하는 살인 예고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풀라고 장난으로 온라인 살인 예고하는 것들. 지금 경찰에서 수사한 게시글만 400여 건. 장관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살인 예고의 글 현행법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최대한 엄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에 있는 것 같은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 협박 이런 규정이 우리 법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사례를 살펴보니까 작년에 어떤 대학교 학생이 단과대 건물에 폭탄 설치했으니 돈 가져오라 그랬는데 경찰 한 250분을 출동시켰어요.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1년 전은 어떤 분이 이슬람 국가 전사다. 내가 잠실 운동장에 폭탄 설치했다. 자살 테러 폭탄 터질 거다. 그래가지고 연습 중이던 LG 트윈스 선수 포함해서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 엄청나게 많이 출동했겠죠. 근데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습니다. 또 부산 센텀시티 근처에서 50명을 칼로 죽이겠다라는 문건 올렸지만 협박 혐의조차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살인을 예고하고 폭발을 예고하는 것은 장난칠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짐승국가, 정글국가로 만들어가는 아주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이런 흉악범죄 예고글의 상당수가 10대라고 합니다. 그 통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장관님, 법무부에 이걸 위해서 범죄 예방 정책국이라는 게 있죠. 예. 네. 범죄 예방 정책국에서 매년 법 교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흉악 범죄에 대한 범죄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터넷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시기라든가 이런 게 좀 결합돼서 살인 예고글의 상당수가 10대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냥 훈방이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젊은 어린 학생들이 지금 이거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의원님하고 말씀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홍보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한테는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검경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오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요. 그리고 법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고글이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근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그러니까 제가 허세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경미하다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되면 감옥에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장난의 자유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범죄국가, 짐승국가, 정글국가로 몰아가는 죄다라는 인식을 좀 분명히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관련해서 좀 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저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아까 조수진 의원님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범죄 피해 구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구조하는 건데요. 저는 통계를 보니까 매해 흉악범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구조금 지원액, 그다음에 구조금을 지원한 그 건수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또 하나는요, 장관님. 이렇게 구조금을 지급하면 우리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 구상권 청구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예상하시겠지만 네. 이런 구조가 필요한 흉악범 피해자의 상당수는 지금 이런 사람들처럼 무자력자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실제로는 관련이 있고 그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예. 시간 때문에 장관님 한번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 법학회에서 신속성을 갖지 못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빨리 해야 된다. 그 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를 집행하는 시기는 매우 늦다. 이런 헌법학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번 내년 예산 한번 보시면서 뭐 예산을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늘리는 건 동의합니다만 실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지금 범죄자가 내야 될 거, 가해자가 보상해야 될 거 우리 해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신속성이란 문제 지적됐으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하는데 좀 열의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총 사업비가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826억인데 큰 돈입니다만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만족하기엔 너무 적은 돈입니다. 사실 우리가 잼버리 유치하고 하는데 수십 조를 쓰는 나라 아닙니까? 몇 조를 썼죠. 실제로 뭐 그런 많은 효과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을 더 저희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좀 더 아끼지 않고 좀 증액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데 집행하도록 더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도 꼭 해가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있거든요. 흉악범의 문제가 상당수가 이제 사회적으로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상권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들 감안해서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예고 가는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예. 이거 하면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때려맞는다. 예. 라는 인식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필요하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동원해가 국가가 세금으로 어떤 활동을 한 경우에 그걸 비용으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는 문화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뭐 신고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관한 그 큰 비용을 때리듯이요. 이 적어도 이 살인 예고라든가 이런 식 공중 협박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